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7% 상승한 2만 선을 돌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82% 상승하면서 6,084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0.22% 하락하면서 4만 4천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중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35%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요.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고요. 근원 CPI도 3.3%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이 빅테크 기업들 역시 트럼프 정부의 AI 산업 및 여러 기술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4.269%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1.14% 상승하며 마무리해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금 5,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2.72% 상승하면서 5,02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WTI 지수 역시 2.55% 상승해줬습니다. 70.33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만을 제외하고 M7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52% 하락하면서 2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를 탑재한 기능들을 출시했는데요. 자사의 음성 비서인 시리와 챗 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주 랠리와 함께 어제 하락하던 모습을 오늘 상승 흐름으로 돌아세웠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 주가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오늘 3.14%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이어진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강세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정말 큰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5.5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칩 윌로의 영향과 양자칩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거기에 구글 제미나이까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기대되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2.32% 상승하면서 23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 23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2.16% 상승하면서 632.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용자들의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는 2만 7천 명 이상, 인스타그램에는 2만 8천 명 이상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1시간 이내로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 5.93% 상승하면서 정말 무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긴밀한 관계가 전기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 이상 급증하면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오늘 6.63% 상승하면서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브로드컴은 애플이 최초의 자사 인공지능 맞춤형 서버칩을 개발하기 위해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수요일 개장 전부터 약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브로드컴이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처리에 필수적인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직접 칩을 판매하는 브로드컴은 애플의 네트워킹 기술을 계속 공급하는 한편 보다 제한적인 범위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칩은 2026년까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애플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고 AI 기반 하드웨어로의 확장을 위한 회사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입니다. 4.45% 상승하면서 오늘 78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TD 코어는 저장 장치, 모바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 콘텐츠가 증가하고 강력한 현금 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유로 램 리서치를 최우선주로 꼽았는데요. 이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낸드 웨이퍼 제조 장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TD 코어의 분석가들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낸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추후에는 상당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낸드 웨이퍼는 연평균 성장률 28%로 2026년까지 140달러에 도달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장비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3년과 24년에 낸드에 대한 자본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후 E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제품이 교체 주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입니다. 우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우버의 로보택시인 크루즈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은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주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GM의 지원 중단은 그동안 크루즈의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예상되자 이 투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2016년 이후 크루즈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BC 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강화에 대비하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인데요. 이 각서에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적대국과 이외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의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최대 효과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및 기타 경제적 도구 사용 조정, 적대국이 연루된 동시다발적 위기 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 등 4가지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각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부터 고립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외에 북한으로부터 대포와 미사일을 지원받았고 중국은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부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이 지침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기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각서 내 정책을 시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예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앙은행 전문가들은 가격 압박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에 대해 2025년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025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은 여전히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측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렉 다코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확률은 동전 던지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2025년의 금리 인하는 더욱더 긴 간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투자자들은 최대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 주식을 매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주당 112달러였던 주가는 3개월도 안 되어 주당 185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스페이스X만 해도 최대 5억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3,500억 달러의 가치 평가에도 투자자 중 아무도 주식을 매도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새로운 투자자를 위해 직원들의 주식 양을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는 미국 대선 이후 상당한 성장이 이어졌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강력한 유대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민간 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인 쉐브론이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쉐브론 뉴 에너지의 제프 구스타브슨 CEO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구스타브슨의 발언은 수요일에 엑손모빌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데요. 엑손모빌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 포집 기술을 추가하여 저탄소 전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스타브스는 쉐브론이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에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회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연료인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은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2024년과 2025년의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오펙은 2024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일당 1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이전 예측치보다 일당 21만 배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수요가 일당 1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당 9만 배럴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 미국,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오펙 생산국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대 5%나 하락했습니다. 이 복잡한 사업 모델의 잠재적 변화와 새로 시행될 법안과 관련된 우려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하락하는 종목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시그나, CVS 헬스 등 전국에서 가장 큰 민간 건강보험사 3곳과 처방급여 관리 업체인 PBM들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 보도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사나 PBM 회사가 3년 이내에 약국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이 PBM들이 수년간 환자들의 약물 비용을 부풀려 수익을 늘려왔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M이 시장 조작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인데요. 보험사나 연방건강보험을 대신해 약물 제조업체와 할인 협상을 하고 보험으로 보장되는 약물 목록 또는 처방집을 작성하는 PBM은 미국 약물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최근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 총격 피살 사건 역시 이러한 의료체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